11,000명, 12,000명을 2,000불 정도로 계산해서 보면 1년에 3,800억 정도 한국 돈으로 그 정도의 돈이 김정은한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김정은은 빨리 뭔가 얻어내려 그럴 것 같아요. 푸틴이 줄 리가 없죠. 원할 거예요. 근데 받으려고 막 하지만 절대로 안 줄 겁니다. 이 핵심 기술을 잠수함을 만들고 뭐를 할 수 있고 공군 스텔스 전력을 갖추고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준다는 것 자체는 푸틴도 그거는 선을 넘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거는 미국이 보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지금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중동 전쟁도 한 일주일 만에 그만뒀어요. 종전을 했어요. 푸틴과 어떤 트럼프의 브로맨스 이런 것들이 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다면 김정은이가 좀 찬밥이 될 수 있는 상황. 아마 지금 속으로는 푸틴 형님 정말 너무하네.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거 하나 안 해주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상상을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설마 김정은이 그렇게까지 할까? 아무리 푸틴의 비위를 맞추려도. 근데 역시 김정은은 나쁜 짓을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을 꼭 해내고 맙니다. 작년 6월에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서 여러 가지 이런 논의를 하고 이럴 때만 해도 그냥 북러 간에 무기, 포탄 지원하는 이 정도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0월 중순에 우리 한국 국정원에서 북한이 11,000명 정도의 병력을 러시아 동쪽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극동 지역에 보내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이렇게 영상들이 나올 때 믿기가 좀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조작된 영상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작년 11월에 극동에 있던 인력들을 열차편으로 러시아 서부 격전지인 쿠르스크로 투입했다. 이렇게 보면서 북한군 영상이라고 나오는 것 중에 이제 가짜 뉴스도 많고 이래서 확증이 안 됐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죠. 북한군 포로입니다. 저희는 이제 북한을 오래 했고 저도 한 30년 이상 또 방북을 50차례 이상 하고 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적어도 중국 조선족 연변에 있는 분들하고 북한 사람들하고 말투가 어떻게 다르고 이런 걸 직감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군에 붙잡힌 20살의 북한 병사 그리고 26살의 장교 신문 내용을 보면서 북한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동안에 북한이 파병을 했다는 여러 주장을 했는데 내 말을 왜 안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포로를 잡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한테 엄청나게 주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는 그 과정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정말 포로를 잡는 거에 진심이었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낙오돼 있고 다리 다친 병사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5명의 특수작전군이 현장에 가가지고 접근해가지고 말을 걸고 하는데 또 러시아가 북한의 주문을 받았겠죠. 그 북한 포로가 산채로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집중 포격을 퍼붓습니다. 그런데도 북한군 병사를 부상한 친구를 들러엎고 철조망을 넘어가지고 빼오고 결국은 이제 그 친구를 신문을 통해 가지고 입을 열게 해서 북한군 병사라는 걸 이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 3개의 여단, 그러니까 한 개 여단이 한 4,000명 정도로 볼 때 11,000명에서 12,000명 정도를 전투병 형식으로 파병한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게 아마 당연히 용병 형태로 보낸 거니까 다른 용병들, 다른 국가 용병들과 같은 조건으로 월 한 2,000불 정도의 보수를 받는 걸로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전사할 경우에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있지만 11,000명, 12,000명을 2,000불 정도로 계산해서 보면 1년에 3,800억 정도 한국 돈으로 그 정도의 돈이 김정은한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조건 이런 것들을 한 게 있고 또 하나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2022년 9월에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에서 푸틴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정찰 위성 발사 기술이라든가 또 차세대 수호이라든가 미국이 전투기, 첨단 전투기를 달라는 거. 그다음에 김정은이 이제 핵 잠수함을 갖고 싶어 하니까 잠수함 탑재용 이제 소형 원자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이제 파병을 했고 푸틴도 여러 가지 이제 우크라이나전에 고전을 하니까 어쨌든 김정은한테 의지를 해가지고 한 거고. 근데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런 용병을 보내는 대가로 어떤 돈 같은 건 들어오겠지만 정찰 위성 발사도 그때 한 번 도와줘가지고 쏘아서 성공을 했는데 그 뒤로는 원하는 만큼의 지원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그 정찰위성 발사에 고무돼 가지고 작년 초에 뭐라고 그랬냐면 2024년 한 해에 정찰위성 3기를 추가로 쏘아 올리겠다 이랬거든요. 작년에 한 기도 못 쐈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엄청난 망신이고 아마 지금 속으로는 푸틴 형님 정말 너무하네.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거 하나 안 해주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없죠.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전 세계가 비난을 했고 특히 뭐 크림반도라든가 이런 데를 점령한 이후에 어떤 또 조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 여론이 높았고 특히 이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라든가 이런 데서까지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푸틴 형님의 수호천사로 제가 한번 나서 볼게요 하면서 푸틴은 아마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사실 북한이 뭘 해줄 수 있으려나 이러면서 썩은 포탄 재고탄 같은 거나 좀 보내겠지 했고 포탄 보낸 게 러시아군이 써보니까 뭐 이게 조잡해가지고 그냥 폭파하기도 하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이게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그러면 그렇지 이랬는데 결국은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전투병 파병이라는 칼을 빼든 것 같고요. 북한이 뭐 추가적인 파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비빌 언덕은 지금 평양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이제 토사구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절박함 자체는 없어질 겁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상황이라면 별로 뭐 그렇게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의 스코어로 보면 그때는 이제 포탄 한 발이 급해가지고 엄청난 소모전을 해야 되니까 북한 포탄을 해가지고 썼는데 그게 과연 북한이 포탄 줬기 때문에 내가 우크라이나전 그래도 버텼어 이렇게 생각을 할까? 그리고 전투병 보냈는데 야 12,000명 보내가지고 너희들 4,000명이나 그 죽고 다치는 바람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기만 돕고줬지 뭐 있니? 이런 생각을 만약에 지금 현 시점에서 종전이 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종전 자체가 트럼프의 어떤 압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푸틴과 어떤 트럼프의 브로맨스 이런 것들이 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다면 김정은이가 좀 찬밥이 될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의 시진핑이 또 그동안에 김정은한테 참 못마땅한 게 많았을 겁니다. 피로 맺어진 이 북중 관계를 무시하고 네가 푸틴한테 달려가 그리고 북러 관계가 최고의 뭐 혈맹 관계고 이런 식으로 중국을 모독하는 아마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김정은의 행동을 보면서 요것 봐라 요 녀석이 이거 한번 군기를 한번 바싹 잡아줘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김정은도 결국은 그런 점을 의식하기 때문에 푸틴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된 이후에 더 얻을 게 없다고 생각된다면 사실은 중국 쪽으로 다시 턴을 해서 돌아올 공산도 큽니다. 첫째는 이제 뭐 식량이라든가 에너지 같은 거 여러 소소한 지원은 해줄 수 있지만 사실 핵심적인 부분들 기술로 전환될 수 있는 정찰위성 발사 능력이라든가 핵 잠수함이라든가 첨단 전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는 거는 결국은 뭐 핵이나 ICBM의 기술 이런 부분을 북한한테 전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5개국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NPT 체제를 러시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푸틴으로서는 좀 곤혹스러운 일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을 하게 된다면 이제 트럼프도 상당히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이후에도 북러 관계 어느 정도 친선 관계는 유지가 되겠지만 러시아나 푸틴이 김정은의 어떤 핵이나 미사일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 룰을 어기는 걸 어디까지 감싸줄 수 있을까? 그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건 뭐 트럼프가 푸틴을 압박하고 이러는 거에 대한 역학도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푸틴은 뭐 우크라이나전이야 어쩔 수 없이 그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좀 비난을 받았지만 굳이 우크라이나전까지 다 종전시키고 이제 나토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가지고 좀 이걸 풀어가는 와중인데 김정은을 지원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외교적으로 손실을 빚는다? 그런 건 아마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북러 관계가 지금 밀착이 되니까 마치 뭐 북중 관계보다도 북러 관계가 더 뭔가 우월적인 쪽으로 가는 것처럼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북중 관계와 북러 관계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 교역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에서 85% 정도 됩니다. 코로나 와중에는 그게 뭐 95%까지 올라갔다는 이런 관측도 있었거든요. 근데 북한의 대외 교역이나 이런 데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가 안 됩니다. 지금 뭐 북러 관계 뭐 푸틴과 김정은의 브로맨스가 어쩌고 저쩌고 많이 얘기를 하고 이런 걸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한테 사실은 얻어먹을 게 별로 없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을 무시하고 김정은이가 계속 이 행보를 간다? 그거는 자멸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뭔가 할 거고 12,000명 중에 30% 가까운 4,000명이 전사상을 입은 상황에서 외신보도 또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은 1월 중순부터 지금 전장에서 북한군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군의 어떤 엄청난 손실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뭔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술적으로. 근데 우크라이나군 정보사령관 얘기에 따르면 북한이 지금 포병 위주로 추가 병력을 파견할 거다. 젤렌스키는 그게 한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고 조금 더 늘어지게 된다면 올 봄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면 김정은이 2만에서 2만 5천 명 규모의 포병 전력을 새로 투입해서 아마도 북한에서 가져온 화기라든가 방사포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엄청난 화력 지원을 해서 푸틴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많고 반대급부로 김정은은 빨리 뭔가 얻어내려 그럴 것 같아요.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투기 미국이 29나 이런 거는 우리 이제 4세대 전투기 F-16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오히려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는 떨어지죠. 이걸 F-16 수준으로 올리려면 푸틴한테 빨리 이 미그 29나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같은 걸 받아가지고 적어도 레이더나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맞출 수 있고 특히 이제 한미 공군이 가지고 있는 F-35 스텔스 전투기나 이런 것들을 푸틴이 줄 리가 없죠. 원할 거예요. 근데 받으려고 막 하지만 절대로 안 줄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한국 미군의 어떤 공군 전력에 비해서 계속 열세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마 푸틴한테 전쟁이 끝나기 전에 얻으려고 할 거고 트럼프도 좀 흥미로운데 자기가 이제 대통령 유세하는 과정에서는 자기가 취임하면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또 취임 직전에는 6개월 내에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모르죠. 지금 푸틴하고 트럼프하고의 어떤 소통 채널은 가동이 될 거라고 봐요. 아마도 트럼프 쪽에서 이미 자신들의 메시지를 푸틴한테 여러 차례 보냈을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력도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수없이 지원했던 군사 지원 이런 것들을 트럼프는 이제 끊겠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양쪽이 이제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갈 거고 무엇보다 트럼프가 지금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린란드를 먹겠다 이런 얘기부터 해서 가자 지구의 리조트 관광 마치 전 세계 그냥 자기가 눈독 들였던 땅은 그냥 다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하고 중동 전쟁도 트럼프가 빨리 끝내지 않으면 일주일 내로 끝내지 않으면 지옥을 맛보게 해주겠다 이렇게 취임 직후부터 엄포를 놨는데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하고 중동은 한 일주일 만에 그만뒀어요. 종전을 했어요. 트럼프가 지금은 이제 관세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조금 해결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서 가닥이 잡히면서 다시 이제 야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됐지 그거? 내가 끝내자 그랬는데 하고 다시 한번 좀 집중력을 발휘하면 결국은 올 상반기 중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요? 실제로 없어요. 무슨 병력 투입한 거에 대한 그 용병이니까 인건비를 받았다? 목숨값을 받았다? 이런 게 있고 포탄 준 거하고 무기 지원한 거 컨테이너 8,000대 분량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현금이나 물적 지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근데 사실은 푸틴도 북한으로부터 지원은 받고 있지만 북한한테 뭘 이렇게 펑펑 퍼줄 입장이 안 돼요. 전쟁을 하면 한 2, 3년 동안은 경기가 좋다 그래요. 군수에 돌아가서. 근데 그 뒤부터는 이제 내리막길로 간다 그러거든요. 푸틴도 지금 이 전쟁을 치내고 어마어마한 돈과 물자를 썼는데 김정은한테 과연 그렇게 퍼줄 게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중간 대차 대조표를 이렇게 해보면서 야 이거 뭐지? 빨리 이거 미수금 빨리 받아들이고 해야 이거 장사가 이건 미치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막판에 지금 포병 위주의 전력을 투입한다 그랬는데 이게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푸틴하고 마지막 좀 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한 딜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봐요. 왜냐하면 북한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있는 쿠르스크 지역이 러시아 땅이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원래는 친러시아계의 우크라이나 땅을 이렇게 침범해가지고 이렇게 치고 들어갔는데 젤렌스키가 기습 공격을 통해가지고 러시아 땅인 쿠르스크 지역을 한 18% 20% 점령을 해버렸어요. 근데 러시아는 2차 대전 이후에 자기네 이 본토를 외부 세력에게
뺏긴 적이 없는데 이게 뺏겼어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적어도 이제 휴전 당시에 경계선을 국경으로 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면 푸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내고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의 포병 전력이 여기서 아마 있는 포탄을 거의 휴전 막바지에는 다 쏘는 치열한 소모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 2023년 9월에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정상회담 할 때만 해도 김정은이 철석같이 믿은 것 같아요. 그때 사실 김정은하고 만나기 전부터 푸틴이 기자들한테 우주 관련한 기술을 지원하겠다, 주겠다고 자기가 막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얘기 되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그 이후의 행보를 보세요. 푸틴을 만난 이후에도 극동 지역의 우주기지 부근에 있는 뭐 블라디보스톡 항에 가가지고 잠수함이나 이런 거 건조하는 거 보고, 또 공군기지에 가가지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최신의 전투기 보고 다 막 봤잖아요. 그쪽에서 다 보여주고. 그럴 때만 해도 김정은은 이거 뭐가 되네 했을 거고, 그 돌아오자마자 그렇게 여러 번 실패했던 정찰 위성이 러시아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불과 한두 달 만에 쏘아서 성공이 되면서, 그때는 이제 북러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면서 내가 푸틴으로부터 얻을 게 많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달라졌겠죠. 푸틴 입장에서는 김정은한테 다 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소소한 너가 필요로 하는 어떤 곡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줄 수 있지만, 이 핵심 기술을 당신 자체로 뭐를 잠수함을 만들고 뭐를 할 수 있고 공군 스텔스 전력을 갖추고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준다는 것 자체는 푸틴도 그거는 선을 넘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외교적인 문제. 그렇죠. 그거는 미국이 보고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북한이 ICBM 기술을 자기네들이 다 완성했다 그러지만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기술 중에서 지금 유일한 게 재진입 기술,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 허들을 푸틴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넘게 한다? 그러면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죠. 그러니까 푸틴도 그 부분은 상당히 의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자기가 뭐 해외 유학을, 조기 유학을 조금 했다 그러지만 뭐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세상을 본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북한에 대부분 있었고 뭘 했어요, 김정은이가? 공부를 제대로 했습니까? 지금 김정은 옆에 있는 군부나 외교, 또 대남, 그 참모들이라는 사람들 자체가 형편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깥 세상을 한번 보기라도 했나요? 그런 사람들이 뭐를 김정은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젊을 때부터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부동산 업자로서 명문대학 나온 그 머리 좋은 거에다가 세계적인 부를 일구고 이랬던 그 트럼프를 상대한다? 당연히 2019년 2월 하노이에서의 굴욕이라든가 뒤통수 맞는 거는 체급이 안 맞는 거예요. 푸틴하고의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김정은 리더십이나 김정은 체제의 미래가 결코 밝을 수가 없다고 봐요.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고 정말 약육강식의 이런 세계가 되는데, 그 좁은 세상에서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고 있는 그 골방 같은 데 있다가 뭘 나와가지고 대단한 척 의시된다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느냐? 없죠. 저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푸틴한테 어느 정도 기대한 바가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북한군을 사상 처음으로 자기네 역사에 없던 어떤 전투범을 파견한다, 이거는 김정은으로서 엄청난 그 리스크를 아는 거거든요. 국제사회 비난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북한 내 엘리트들이라든가 주민들도 왜 명분 없는 싸움에 우리 젊은 청년들을 거기 가서 죽게 해야 됩니까? 이게 북한 군부에서도 분명히 뜻있는 사람들은 표출은 못하지만 그런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악몽이 현실화되고 있죠. 4,000명, 지금까지 죽은 또 다친 사람만 놓고 봐도 북한군 우크라이나전 그 드론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북한군의 시신이라도 제대로 북한이 수습을 했을까요? 전혀 못했잖아요. 그 막 눈 더럽힌 벌판에 막 질비하게 이렇게 시신들이 늘어져 있고 수습도 못하고 이런 상황. 그러면 그 1,000명의 부모들이나 가족 친지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거며, 죽은 사람들은 말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3,000명의 진짜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이런 사람들이 북한 전역의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군대 갔다던 저 젊은 누구네 집 아들이 다리를 한쪽 없이 이렇게 목발 짚고 다니는 걸 보면 그게 소문이 안 날까요? 감출 수가 없잖아요. 3,000명이나 되는데. 그러면 그 젊은 청년들도 글쎄요, 옛날 김일성 김정일 시대처럼 장군님을 위해서 우리가 총폭탄이 됐다? 또 장군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주의 러시아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맞서 싸운 장렬한,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세대는 김일성, 김정일 때 세대하고는 또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김정은의 통치 리더십이나 이런 거에 엄청난 저는 부담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저는 이제 그래서 트럼프한테 김정은은 더 매달릴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뭐 만나자, 뭐 굿가이고, 뭐 좋은 친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가 사탕발림이라는 걸 알면서도 속으로 엄청 기대를 할 거예요. 한번 이제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불에 대봤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좀 당해봤기 때문에 무서운 점도 있을 텐데, 그렇지만 이거를 돌파하지 않으면, 트럼프와 만나가지고 시즌2를 잘 만들어가지 않으면 어렵다는 걸 알고 있고, 이제 자기가 핵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갖췄으니까 핵 군축 협상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하고 뭔가를 해서 적어도 핵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해제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간다, 이런 구상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핵 군축 협상을 하면 어떻게 하냐, 뭐 트럼프하고 또 어떻게 하냐 이러는데, 저는 김정은이 생각하는 대로 절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시즌1하고 시즌2는 너무나 다를 거고요. 트럼프도 그런 김정은의 상황을 지금 알기 때문에 계속 뭐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하면서 이렇게 띄우고 있지만, 절대 김정은은 트럼프를 당해내지 못해요. 그거는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김정은은 결국은 이제 자기가 또다시 트럼프한테 한번 된통 당하거나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좌절의 상황을 맛본 다음에 결국은 다시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남북 관계만이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고, 또 한국, 서울을 거치지 않고는 워싱턴에 갈 수 없고, 베이징에 갈 수 없고, 모스크바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낄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한국과 과거에 소련이 수교하던 것, 또 한국과 중국이 수교하던 것, 최근에 한국과 쿠바가 수교하는 이런 거에 버금가는 어떤 충격을 받게 될 거고요. 김정은이 이제는 알아야 되죠. 쿠바까지도 한국의 어떤 영향력, 그게 뭐 작게 보면 K컬처니 뭐 K팝이니 이런 거부터 해서 더 높은 단계로까지 한국의 영향력을 국제사회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를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북한만 지금 한국이 뭐 적대국이고 남조선 것들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습게 보고 있거든요. 김정은이 이대로 해가지고는 자기의 생존이 없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될 거고요. 특히 이제 한국이 그나마 우크라이나전이 지금 끝난다면은 푸틴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이런저런 지원을 했지만 결국은 살상무기, 포탄이라든가 뭐 전차라든가 우리 K9 자주포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을 안 해줬잖아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러시아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절제된 움직임을 보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뭐 전쟁 중일 때는 그런 전쟁하는 마음 때문에 한국에다가 좀 이렇게 워닝을 주고 뭐 기분 나쁜 소리도 했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전이 끝나면 이제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기업들이 지금 쿠르스크나 이런 지역의 어떤 전후 복구 사업이나 동참하길 바라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문을 열어가지고 한러 관계를 이제 복원시키고, 또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런 교역과 관련한 이런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게 몇 개 좀 얽혀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가면서 결국은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한국이냐 북한이냐 선택하라 그러면 이데올로기적으로 북한을 그래도 하나 이렇게 걸쳐놓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당연히 한국이 되겠죠. 없죠. 그거는 뭐 국제사회는 냉혹합니다. 지금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뭔가 압박을 해가지고 뭐를 얻어낼 수 있다, 이거는 상상하기 어렵죠. 그거는 한국이 미국을 압박해가지고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국제 정세 문제는 너무나 냉혹한 것 같아요. 근데 저 철없는 김정은만 그거를 못 깨닫는 것 같고, 또 한국의 일부 그 북한을 옹호하고 이러는 사람들만 김정은이 무슨 대단한 외교력, 군사력 이런 걸 발휘해가지고 교묘하게 생존 전력을 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